네, 안녕하십니까. 와이젠 글로벌의 대표이사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들 여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셔서 이런 연구들 많이 해보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보건의료 성과 자체는 사실 효과 관점에서 주로 정의가 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정부 R&D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부 R&D 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정부 R&D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이 타당성을 입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부 R&D가 지금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는 정부 R&D의 성과 평가 방식, 거기에서 또 기획에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경제적 편익 분석의 작업을 이제 수행한 결과입니다. 예, 저희 과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업 분석부터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부터 이렇게 이제 좀 주목을 했을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연구자 주도 공익적 임상 연구, 그러니까 임상 연구의 이제 넓은 범위 중에서도 사실은 어떤 IP를 창출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인허가 이후에 지금 그 영역에서의 지금 보건의료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특이한 그 고유한 분야에서의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사실 이 사업도 일몰 제도라는 정부 R&D의 그 제도 안에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 기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 사업이 왜 계속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 그 시점에서 우리 사업을 사실 편익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부 자체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그 이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그 타당성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직접적 편익을 주로 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효과로 고려하기 때문에 편익의 관점에서 우리 사업의 효과를, 유용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요 사업의 저희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이력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20년 3월 이후에 신규 과제 선정 이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사실은 진행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중간 즈음에서 사실은 성과 분석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어떤 성과의 평가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점도 아니었겠거니와, 게다가 아시겠지만 보건의료 R&D 성과는 더더욱 오래 기간을 거쳐서 어떤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평가를 진행하는 시점이 사실은 굉장히 적절한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도출하고자 했고, 사실 이 사업의 강점이 있다면은 뭐 그때 코로나 시기에 뭐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상 연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이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어떤 환경 변화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환경 변화 대응성도 이제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총 한 1,8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각기 과제들은 굉장히 이제 그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총 뭐 한 이제 각 과제당 약 한 25억 이내, 그리고 이제 후행 연구 같은 경우는 약 5억 가량 이내 정도가 이제 수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 연구 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을 목표로 이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보건의료 전문 그 기획사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정부의 이제 어떤 사업의 효과성 확보, 그리고 또 이제 기획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 업력이 한 7년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약 한 15명의 직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타라는 어떤 R&D 제도 하에서 사업이 이제 이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약 한 3개 정도의 기획 예타 대응의 이제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도 사실은 이 기획 작업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과 분석에 대한 어떤 별도의 레퍼런스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사실은 이제 정부 어떤 과기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R&D 성과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정말로 왜 존재해야 되며 왜 해야 되는가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방식에서의 편익을 도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성과 평가 방법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일은 이 페이슨 연구 성과의 발굴과 분석,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종료보다는 이제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개발 사업의 그 성과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 공익적 임상 연구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지속적인 추진 논리를 이제 제안하는 것을 이제 요 범위까지를 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 보건의료 분야 R&D 요거는 사실은 뭐 다른 과학기술 일반의 R&D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어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의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의료기기, 진단기기, 신약, 바이오마커 등 이렇게 실제 상업화를 위한 어떤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이것들을 기술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방식으로의 지금 성과를 보통 R&D 성과로 부가가치 창출 성과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기술 수준 향상이라든지 연구자의 기초 역량 강화, 혹은 이게 경제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의 경제적 산업적인 어떤 기여 이런 것들을 부의 그 가치로서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는데, 페이슨 사업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P나 이런 어떤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성, 안전성을 이제 근거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뭐 서로 다른 치료 대안 중에 이제 국내 실정 혹은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방식의 최적의 치료 대안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그러면서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의 개발 정도를 산출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파급 효과로서 결국은 이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보건의료 재정에 반영됨으로 가는 심평원의 그런 그 반영됨에 의해서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라든지 국민의료비의 절감 효과, 이런 방식으로 비용 저감의 방식으로 저희가 이 사업의 가치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가 돈의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게 바로 비용 저감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효과의 관점에서는 삶의 질, 환자 삶의 질 증가, 환자 유병률, 사망률 감소, 그러면서 의사결정의 어떤 선택권 강화 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밸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연구 이제 방법론은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때 이제 연구 성과 중에서도 어떤 그 임상 진료 지침까지 반영되는 방식으로의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요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이제 종료된 사업도 사실은 그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산출물로서의 임상 진료 지침은 이제 저희가 고려하기 어려웠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연구 성과의 사회경제적 화급도를 기대효과 차원에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편익을 도출하고, 사실은 이게 편익이라기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 저희가 그 숫자를 산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우수 성과를 선별해서 이 지금 연구 사업의 이제 편익을 추정하는 방식을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조금 수정해서 그 방법론을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내외 공익적 임상 연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해외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행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 기간의 그 이제 그 한계, 그리고 성과 창출 이후 그 이제 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 그 과제별로 그 연구 내용과 그 연구 보고서의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그 경제적 효과를 전부 더해 가지고 사업의 총 편익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4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때 진행된 전체 139개의 과제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1차 편익이 도출한 관점에서 이제 1차 선별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그 사업단과의 여러 번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총 5개의 연구 과제를 지금 이제 도출을 해서 편익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편익 분석 가능 대상의 선별 과정에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이제 이 한 140개 되는 그 과제를 보면서 사실은 이 편익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 과제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발표하셨던 그 모든 유형들, 뭐 지금 아까 삶의 그 환자 삶의 질의 증가라든지 혹은 뭐 근거 기반의 공공 서비스의 확산, 그다음에 건강 불평등의 완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돈의 가치, 그러니까 편익의 관점에서 특히나 부가가치 창출 혹은 비용 저감의 편익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정말 효과와 그 밸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국가 연구개발, 정부 연구개발 R&D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이 타당성을 제한하는 그런 수치로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면서도 이 많은 과제들을 전부 누락시켜야 될까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 편익의 관점에서 도출 가능한 최종 과제로 5개 과제가 선별이 됐고, 이 과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뭐 R&D의 성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기대되는 시나리오대로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 의료계 현장에 확산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5개의 편익을 도출해서 더해본 결과 약 한 7천억 원 이상의 이제 편익으로 저희가 일단은 숫자를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1,800억인 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큰 그런 수치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뭐 여러 가정을 사용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이제 현실에 파급에 되는 그런 정도에 있어서 조금 과대 추정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지금 초기 유망암 환자에서 추적 관찰 검사법의 최적화 연구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제 추적 검사를 많이 하는 것과 실제 환자의 전체 생존율이 크게 관련이 없더라라는 것이 그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서 활용된 여러 변수들을 저희 연구에 어떤 그 이제 그걸로 변수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는 지금 통상 검사 횟수 빈도 감소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럼 전체 편익 산정 기간을 저희가 보통 이제 예타의 경제성 분석 논리에 따라 가지고 해임 기간 이후 7년, 결국은 이제 의료 기술의 기술 수명 주기를 보통 뭐 7년 정도로 잡고 있어서, 그래서 7년 정도를 이제 편익 산정 기간으로 해서 더한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뭐 전체 유방암 환자의 추정과 그 환자에 대한 뭐 수술의 비중, 뭐 그러면서 초기 치료 후에 원격 전이 환자를 배제하기 위한 원격 전이 발생률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려를 했고,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들어간 비용, 그리고 단가, 그리고 발생 환자 수의 비율, 확산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거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실제 연구하시는 의료 그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에서는 지금 약 7년간 241억 원 정도의 어떤 편익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확산 시나리오가 임의로 이제 추정된 바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이제 처음에 이 연구 보고서에서 일단은 30%의 환자 정도가 이제 의사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했다라는 것을 차관점으로 해서 처음에 초기 값을 30%로 하고, 이 연구 결과가 그 국내 의료 현장의 80%까지 10년 후에 보급될 것이라고 추정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요 이제 사례는 한국인의 위식도 역류 질환에 적합한 유지 치료법을 찾기 위한 임상 근거 개발 연구입니다. 이때도 사실은 이제 약제 비용 감소에 대한 비중 그 비용 저감 편익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 대비해서 순차적 방식의 복용법,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먹는 것보다 이제 순차적 방식의 복용법을 그 이제 채택하는 방식에 따른 약제 비용 감소 효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식도 역류성 질환 보유 환자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로 추계하고, 또 이제 그 뭐 어떤 반복 비율이라든지 뭐 처방 어떤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는 실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조언을 해주셔서 그 방식대로 저희가 이제 감소분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편익이 굉장히 컸는데요. 특히나 이게 환자 수가 많고 이제 약제 비용도 꽤 드는 방식이라서 약 5천억 원 정도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과와 비용 효과에 근거한 위암 그리고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한에 대한 그 결과입니다.
이때도 사실은 요 연구 결과가 여러 그 결론들을 이제 함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편익으로 도출할 수 있는 그 중지는 뭐였냐면은 80세 이상에서 대장암 검사가 그렇게 크게 그 이제 환자의 생존율이라든지 혹은 뭐 수명에 크게 영향인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기 때문에 80세 이상의 대장 내시경 검사에 이제 그 검사를 하지 않는 그 비용의 감소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80세 이상 대장 내시경 검사 환자 수를 연평균 성장률로 추계해서 그 감소분을 추정을 했고요. 이때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 검진을 안 함에 따른 감소분은 약 509억 원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암도 비슷했습니다. 지금 위내시경을 하지 않는 80세 이상의 환자가 위내시경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하게 될 이제 의료보험 감소 비용이 약 376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후 임상 림프절의 음성인 유방암 환자에서 애과 수술을 생략하는 것에 따른 이제 그 안전성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하셨고 이때 침윤성 유방암 환자에서 림프절 기수 설정을 위한 수술을 생략했을 때 지금 감시 림프절 생검 시험을 시행한 환자에 비해서 무병 생존율이 열등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통상 감시 림프절 생검 횟수를 감소함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 변수들을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의논해서 적용을 해서 이때 지금 편익 기간 7년 동안에 발생하게 될 편익은 약 862억 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한 표적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 전략 비교 효과 연구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생물학적 제재나 소분자 억제제 사용 후에 관해 또는 낮은 질병 활성도에 도달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약제 투여 기간 그리고 용량을 감량함에 따른 비용 저감에 대한 효과입니다.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모두가 다 비용 저감 효과로 귀결되는 그런 편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약 400억, 그러니까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약 404억 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도전적인 시나리오를 본다면 약 한 1000억 정도의 기대 효과를 지금 저희가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이 이제 5개의 사례 비용 저감 효과, 사실은 기대 효과를 더했을 때 약 한 7천억 원 이상의 지금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 R&D가 모두 일몰제라는 어떤 제한된 기간과 그 제한된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 기획을 해서 타당성을 다시 검증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어떤 분절적인 목표를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게 벌써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랜 방식으로 이제 같은 부처들이, 그러니까 모든 부처들이 그렇게 R&D를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은 이 공익적 임상 연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의 창출 편익 자체가 굉장히 나오기 어렵고 결국은 편익의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네거티브, 그러니까 비용 저감의 관점에서만 이 사업을 효용을 저희가 추정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이 이제 정부 R&D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그런 이제 그 제도 하에서 사실은 약간 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경우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익으로 환산 가능하지 않은 그 모든 밸류들이 사실은 이게 보고서로 특히나 숫자로 환원되지 않고 설득되는 어떤 근거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혹은 이제 그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환자 중심성과 관련된 가치의 증대분에 대한 누락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바라건대 어쩌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걸 부처 고유 임무화해서 계속 사업 정도로 어떤 제도를 변환시켜 나가는 방식에 대한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지라고 한번 이제 제안을 드려보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기관 자체가 전문적인 임상 그 환자 중심의 전문 연구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역사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피콜이라든지 NIHR 같은 경우 사실은 이 사업 자체도 그 모델을 이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예 굉장히 영속적인 어떤 하나의 굉장히 그 안정적인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춘 그리고 거버넌스를 갖춘 방식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어떤 보건의료 정부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환자를 위한 어떤 활동 측면에서 이 사업의 가치를 이제 추정해봤을 때 늘 매번 뭐 이제 5년마다 이런 편익의 관점에서 설득을 또 해야 되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어떤 관리 효율성도 더하면서 계속 사업으로 고유임무화하는 방식으로의 R&D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어떨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저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